분명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전생의 기억을 가진 채 회귀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해도리 작가의 아도니스입니다. 로안느 왕국의 공작 이아나 로베르슈타인, 바하무트 제국의 황제 아르하드에 의해 죽음을 맞습니다. 다음 생에는 너의 적이 아닌 기사가 되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요.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것인지 눈을 떠보니 어린 시절로 회귀한 이아나. 다시 한번 그녀에게 주어진 기회. 죽기 전 맹세했던 대로 아르하드의 기사가 되기 위해 16살의 학술원으로 향합니다. 입학시험을 무사히 치른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파엘라 상단주의 아들 핀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를 구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한 이아나. 하지만 핀은 인간과 엘프의 혼혈로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령을 부르는 것. 핀은 정령을 소환해 이아나의 팔을 고치는 것을 돕고 소환된 정령은 그녀가 지닌 실력에서 위대했던 붉은 신의 냄새가 난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검술학부 생활을 시작한 이아나. 이아나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편견을 갖고 대하는 학생들에 맞서 싸워 실력으로 그들을 제압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회기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르하드와도 선후배 사이로 만납니다. 한편 이아나는 정령에게서 신성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핀을 만나는데요. 그 과정에서 블랙폭시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이 핀을 위협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이 활동하는 노예 경매장에 잠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하드 또한 블랙폭시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조직을 이끌고 경매장에 갔다가 노예 상품으로 올라온 이아나를 발견하고 경악합니다. 사실 그는 회기 전의 일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지만 본인의 손으로 이아나를 죽인 것을 자책해 모른 척하고 있었죠. 이아나는 아르하드와 공동의 적인 블랙폭시를 무너뜨리기 위해 협력합니다. 그러다가 다가온 학술제. 이아나는 검술대회와 의상학부 행사에 참가하는 등 축제를 즐깁니다. 하지만 그때 나타난 익숙한 얼굴. 바로 회기 전 이아나가 충성을 맹세했던 상대인 슈나이더 왕자. 즐거워 보이는 이아나에 반해 슈나이더에게 그녀를 또다시 빼앗길까봐 아르하드는 전전긍긍합니다. 과연 운명은 이들을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해도리 작가의 아도니스는 조아라에서 연재를 시작, 이후 2015년 7월 카카오 페이지에서 독점으로 연재했습니다. 2018년 9월에 총 614화로 완결되었죠. 140만 명 이상이 감상했으며 100만 명 이상이 열람하거나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입성할 수 있는 밀리언 페이지 작품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현재 밀리언 페이지의 로맨스 판타지 작품은 총 9개로 수많은 로판 중에서도 소수만 이루어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아도니스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소장권 패키지는 각 10%씩 할인해서 판매 중이고 2019년 10월 28일 현재 12시간마다 무료 프로모션으로 하루에 2편씩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리디북스에서도 구매 가능하며 개별 단권, 세트 판매 옵션 등이 나뉘어 있으므로 취향에 따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 여러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해도리 작가는 아도니스의 대성공으로 네임드 반열에 올랐고 문장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것이 특징입니다. 설정 덕후 기질이 있어 매우 자잘하고 세심한 설정들이 돋보이죠. 또 조연에게 할애하는 분량도 많은데요. 꼭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캐릭터의 성격, 가치관, 과거 이야기 등을 자세하게 밝히는 편이라 전개가 매우 느린 편에 속합니다. 아쉽게도 동일 필명으로 차기작이 관련된 소식은 없습니다. 원작의 인기에 힘입어 웹툰 또한 연재 중인데요. 최근 시즌4를 연재를 시작해 12시간마다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고 웹툰 역시 196만 명 이상이 본 밀리언 페이지 작품입니다. 현재 순정 만화 랭킹 22위에 위치해 있네요. 출판사는 동아로 2007년에 설립해 2019년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장르 소설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로 로맨스 판타지, BL 소설을 출간하고 있으며 특히 BL 장르에서 수많은 인기작들을 배출했죠. 주요 레이블은 제로노블, 시크노블, 문린 노블이 있고 아도니스 외 대표작으로는 6월의 복숭아, 여백의 흔적, 맨해튼 로man스, 극한직업 던전 상인 등이 있습니다. 아도니스의 특징은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비틀기입니다. 대개 회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은 주인공 한 명만 회기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주인공만 알고 사건을 손쉽게 해결해 나가는 등 먼치킨으로 나아가는 전개가 흔하죠. 하지만 아도니스는 뻔한 소재를 비틀어 주인공만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남주인 아르하드 또한 회귀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존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이 더욱 다양해질 수 있죠. 두 번째는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입니다. 아도니스가 한창 연재될 당시 카카오 페이지 로맨스의 인기 키워드는 크게
황후, 황비, 황제, 딸 등이었습니다. 황제의 외동딸, 왕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되니 딸 바보물과 주인공이 황비나 황후가 된 내용이 주류였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이 수동적이고 억압된 환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등장한 아도니스는 표지만 봐도 여성이 검을 들고 있었죠.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는 남주를 향해서요. 그러니 어쩌면 눈길을 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탄탄한 세계관입니다. 이 소설에는 많은 설정들이 있는데요. 시대적으로는 태초, 신성시대, 마도시대 등이 있고 마력과 실력 등의 능력도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 이외의 여러 종족들도 있으며 능력에 따른 한계와 효과 또한 천차만별이죠. 장기 연재를 할 때 이러한 설정이 어긋나지 않게 어려운데 반해 해돌이 작가는 초반 떡밥 회수까지 완벽해 끝까지 긴장하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치밀하고 많은 설정은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모바일로 빠르게 소비되는 웹소설 특성상 전개가 시원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느린 전개 때문에 초반에 이탈하는 독자들이 많아질 수 있죠. 통통 튀는 로판이 대다수인 요즘에 런칭이 되었다면 주목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스는 현재 로맨스 판타지로 분류되어 있으나 판타지적 요소가 더 큰 작품입니다. 수많은 설정과 인물들 간에 오가는 감정 묘사로 인해 본격적인 로맨스는 5권이 지난 후에야 나옵니다. 특히 한 권 이상 남주가 나오지 않는 구간도 있어 로맨스를 바라고 읽는 독자는 힘들 수도 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로판 카테고리가 생기기 전에 로맨스 카테고리에 있었는데 아예 판타지 카테고리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네로라는 판타지 소설들의 견조도 뒤지지 않는 설정과 세계관이 잡혀 있으므로 기존 장편 판타지를 좋아하는 독자들도 보기 좋은 글입니다. 아도니스는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을 만큼 뛰어난 작품이니 아직 소설을 보지 않으셨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채널 23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